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철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수건 사업이 25년 만에 결정된 겁니다. 예산만 4조 원 넘게 들어가는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데요. 오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모시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 지사님 바쁘실 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존 공항이냐 그리고 새 공항 건설이냐를 두고 오랜 시간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결국 제2공항으로 결정됐는데 지사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제2공항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검토를 한 거고요. 그 기준이 어떤 그 개인의 기호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국제항공기구가 공항 입지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는 그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심사를 하면서 대신 제주 같은 경우는 환경에다가 조금 더 가중치를 둔 상태에서 심사를 한 결과니까 저는 최선의 결론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있는 공항을 확장하는 안도 유력했었는데요. 네. 지금 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대신 제2공항을 네. 선택하게 되는데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데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쓰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도 사실은 굉장히 다수였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가능만 하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운영하는데도 혼란도 없고요. 기간도 짧고.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문제였다고 그때 보고 때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그 공항이 활주로 있는 쪽의 그 높이랑 이 육지 쪽으로는 도시가 이미 둘러싸가지고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럼 바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바다 쪽에 활주로 높이랑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높낮이가 있으면 항공이 위험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해상 육지로 25m 표고 그다음 해저로 25m를 매립하거나 파이를 받고 그 위에다가 이제 활주로라든지 그 접근로를 만들어야 되는 결론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 파괴가 그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공사가 되고 환경 파괴가 심하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서 바다에다가 활주로를 만들고 연결도로를 만들면 그 연결도로가 지금 용두암 위를 덮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검토하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좀 내렸던 모양이고요.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비용도 얘기합니다. 비용보다도 거기에 설사 해상으로 활주로를 넓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교통 수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계교통. 그렇죠. 이것을 기존의 제주시의 지금 도로라든가 도시구조를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후 교통 분산의 문제하고 환경 파괴 이게 아마 결정적이었던 원인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제2공항 부지로 성산읍 일대가 선정이 됐는데 원래 이 후보지가 4곳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그 대정읍 신도리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성산읍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왜 이 일대가 4군데 가운데 뽑혔다고 보십니까? 후보가 4군데라는 것은 그 4년 전에 했던 용역을 갖고 그렇죠.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용역단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33군데인가? 한 30군데를 다 거기다가 그 이름을 붙여놓고 전체 점수표를 매기기를 시작했답니다. 그 중에 지금에 있는 그쪽 지역에만 해도 아마 2군데가 그 후보지가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수표에 의해 가지고 1차 채점을 해가지고 이제 저 후순위 것들은 탈락을 시키고 이렇게 쭉 좁혀오다가 마지막에 4군데가 남은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 현재의 입지가 압도적인 1등을 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들은 한 종합 점수가 40점, 50점대인데 여기는 80점, 90점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사비라든가 기상 여건, 접근성,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됐겠죠, 아무래도. 공사비는 오히려 조금 부차적이었던 것 같고요. 제주에는 지금 368개의 오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서쪽으로 가자니 기존의 제주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는 한은 하늘에서 비행기 길길이 부닥칠 수 있어서 서쪽 후보지들이 점수를 거기서 안전성 부분에서 조금 낮게 얻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쪽들이 점수들이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오름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사실은 여기뿐이었다고 합니다. 입지가 최적이었다. 네. 예.
네. 그리고 뭐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지사께서 그 공항 구역에 포함되는 5개 마을을 돌면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과 간담회 같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그쪽 주민들은 뭐 지금 현재 멘붕 또는 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인 주민 의견이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선 그 공항 용지 또는 그 주변 소음 피해 지역으로 가는 분들은 우선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고요. 상당히 어떤 충격. 왜 우리 마을이어야 하는가라는 어떤 분노, 그리고 야 이게 이대로 됐을 경우에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현재로는 아주 큽니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뭐 아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반발하는 부분이 뭐 소음 문제 네. 그리고 공항 구역에 포함돼서 이주를 해야 되는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이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주 대책 뭐 이 문제를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주를 원하신다면요, 어떤 이 주택의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공유지도 있고 또 공항 그 예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이 개발 어떤 예상 이익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은 저희들은 그건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또 이게 한 그 가족들의 온갖 그 평생의 추억과 애환이 서려 있는 곳 아닙니까? 쉽게 아마 이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결심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세울 지금 마음이 전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 공항 기본 계획도 앞으로 한 1년 반 뒤에나 확정이 되거든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충격도 조금 좀 갈무리를 하시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피해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나 어떤 이 생업에 대한 대책 또는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뭐 저희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주민과 도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호흡 대신 긴 호흡을 갖고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주 대책을 세우시겠다. 뭐 이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 또 불만 가운데 하나가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주민 협의가 없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냐, 불통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도된 건가요? 사실 그 점은 만약에 다른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은 사실은 뭐 지역 간에 유치 공모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뭐 저 강정도 유치 공모 하다가 저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이 공항이라는 게 강정 같은 경우는 달리 여기는 투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 전 내지는 우리 마을에는 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여론 갈등이 그냥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투기나 갈등을 촉발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 작업에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빼고는 입지만은 알지 말자. 다른 내용, 예를 들어서 가점을 환경에다 줄 거냐, 뭐 이주 가구 수에다 둘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토론도 했고 제주도에서 구성된 전문적인 자문위원들이 그 모든 용역 과정에 중간중간 참여를 했습니다. 대신 입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알고 만약에 비밀이 누설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도 마지막 날까지 몰랐습니다. 발표하기 1시간 전에 알아서 저희가 그때 부랴부랴 발표문을 작성을 한 거죠. 물론 발표문은 입지만 저희가 물론 공란으로 비워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 사람만 알고 뭐 주민들에게만 속인 게 아니라 이거는 용역팀조차도 직접 입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사람 외에는 그 사람들은 비밀 유지각서를 썼고 나머지는 일체 마지막까지 보안을 지키는 그런 의무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 그래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일이 되게 하려니까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리고 사실 보안은 거의 완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지키느라고 오히려 고생했다고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뭐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날에도 파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몰랐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 갈등의
불씨를 없애고 어떤 투기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까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뭐 보상과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뭐 지사님께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보상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보상 피해 보상이야 뭐 관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만은 배려라고 하면 어떤 추가적인로 그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배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그 주민 각자의 어떤 그 생활의 그 뭐랄까요 그 경우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이 희망 사항이나 대책 수립도 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렇죠. 분들은 내가 평생 배운 게 농사고 아니면 내가 귀농하려고 내려왔는데 농사를 짓게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자 어차피 조금 더 주거 여건이 좀 좋은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으로 나는 가고 싶다. 대신 이 재산 가치가 비슷하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 이 지역이 자 개발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토지 주택 현물 출자할 테니 이런 걸 대신 고평가를 해주고 앞으로 이 공항이 그 뭐 잘 안 되면 모르겠지만 잘 될 경우에는 그 수익 배분 같은 게 우리 자손들까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뭐 이런 참여 형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이주 대책, 생계, 생활 나아가서는 어떤 이 개발 이익에 대한 참여. 그래서 결국은 저는 물론 매우 조건이 안 좋긴 합니다만은 이 기회에 제주도의 공공도 재원을 갖고 좀 참여하고 주민들도 뭐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갖고 참여를 해서 도민 자본을 육성하는 것도 어쩌면 가장 미래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제가 뭐 지금 그 계획을 다 갖고 있어서 하나씩 꺼내는 게 아니라요. 이런 방향성만 제시를 하는 거고 대신 돈은 이것을 법에 의한 보상에만 맡기고 그 주변 지역은 그냥 투기꾼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이 주도해서 보상 대책도 만들고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 주민들이 협조만 한다면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자. 뭐 끝까지 반대한다면 뭐 할 수 없죠. 뭐. 예. 네. 뭐 국책 사업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네. 그리고 이번 참에 어떤 제주 공항 제2공항이 제주 토종 자본도 도민 자본도 육성하고 어떤 경제 발전에 뭐 원동력을 함겠다. 뭐 이런 정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공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면세점 지금 제주공항의 면세점 1년에 매출이 아마 5천억 가까이 되고 그렇죠. 순이익만 한 1,000억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면세점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새의 공항은 그냥 교통의 그냥 정거장이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항공 수익이 사실은 더 큽니다. 면세점, 그다음 호텔, 컨벤션, 쇼핑, 그다음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럽의 이제 공항들은 두뇌들을 유치해서 사실은 비즈니스 센터나 어떤 고급 연구 단지까지도 공항과 맞물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걸 다 하겠다. 제가 뭐 카드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면세점이나 호텔 같은 경우 무조건 수익이 나거든요. 컨벤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공공과 도민 자본으로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자본이 부족하면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공항을 우리가 땅도 내놓고 했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고 예를 들어서 재벌들만 돈 벌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새로운 모델로 가보자.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요새 잠도 안 나고요. 안 오고요. 정말 전문가들,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을 만나느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버스터미널도 터미널 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권이 아주 가장 좋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버스 터미널도 우리 지금 제주 버스 터미널처럼 놓는 방법도 있고 예. 서울의 서울역처럼 복합 그 상업 도시로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장돼 있어서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결국 방향성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개발 이익의 환원을 위해서는 규모가 크든 작든 단계야 아무리 오래 걸리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이 제주도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제2공항 건설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 아주 클 걸로 예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막연하긴 합니다만. 예, 막연하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제주공항을 이용해서 지금 2,500만이 올해 또 돌파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관광객의 상당 부분이 사실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로 인한 경제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산액이 우리 관광만 지금 생산액이 1년에 6조 7조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절반만 잡는다 하더라도 공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것, 그다음 공항 도시 개발로 인한 2차적인 것, 그다음 이걸로 인한 제주도 전체의 산업과 어떤 관광의 파급 효과라고 했을 때는 뭐 어디 보니까 몇 년간 2조다 이렇게 했던데 이건 너무 작게 계산한 것 같고요.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대략적인 직접 2차 그다음 간접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도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의외로 클 수가 있습니다. 예. 도민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한 3만 달러는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4만 달러를 못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0년 뒤에를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주 제2공항이 어떻게 건설될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항 부지 면적이 현 공항의 1.5배, 사업비는 4조 1천억 원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만 발표된 건데 앞으로 공항 준공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첫 발을 겨우 내디딘 걸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공항을 이쪽 지역에다 짓는다. 이거는 4조 1천억 정도의 어느 면적이다라는 것까지만 정해진 거고요. 이 돈을 국가에서 줄지 말지를 앞으로 결정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죠.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게. 네. 그 다음에는 그게 돈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시설까지 넣을 건지, 그다음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비 부지를 더 확보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항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최소한 1년이고요. 그 다음에는 설계가 끝나면 공사 시행, 시공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초기의 용역이고 그 다음 예타, 기본 계획, 설계, 시공 이렇게 크게 5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어차피 용역은 끝났고 예타가 원래 1년 걸리는데 이거를 우리는 6개월 내지는 3개월로 줄이자는 목표고 그렇게는 정부랑은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개월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본 계획을 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줄이면 졸속이 되기 때문에 기본 계획하고 설계는 원래 통상적인 기간대로 충분히 시간을 주고 대신 끝에 시공하는 거를 설계가 3년 동안 꼭 다 끝나야만 시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초 토목 같은 경우는 하면서 설계 마무리를 해도 되니까 이거를 한 1년 정도 겹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10년이 걸릴 5단계의 과정을 8년에 끝내보자. 이게 지금 국토부랑 일단 내면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내면적으로 합의.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국토부 사전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네. 예산이 반영돼야 사실 준비 땅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격적인.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앞으로 남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이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우리 용역 때 조사를 하지 않았던 또 다른 몇 가지의 변수,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그때 진짜 그렇게 올 거냐, 아니면 항공업은 어떻게 갈 거냐, 아니면 항공수단이 앞으로 출퇴근 수단으로까지 갈 텐데 그게 10년 내에 오겠냐, 50년 내에 오겠냐, 이런 등등까지 포함해서 이제 예산을 예를 들어서 4조 1천억을 넣었을 때 이거에 따른 어떤 효과가 과연 몇 조까지 나오느냐, 이거를 다 계산해서 국회에다 나중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것들을 맞추려면 원래 1년도 짧은 건데 지금 제주공항이 지금 이미 포화가 됐고 제주공항에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가 가파르다라는 거는 대통령도 알고 부총리도 알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맞춰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 소위 BC가 비용 대비 편익이 1이 넘을 거라는 거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기자는 거고요. 이번에 입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일단 결심을 하시고 제주도는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빨리 서둘러라 라는 결단을 내려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지는 대공황 같은 사태가 오지 않는 한, 그래서 국가의 기본 정책 결정 자체가 원점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 한 현재로는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할 된다. 것이다. 네, 뭐- 대통령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지난주에 공항 그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까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뭐 거기서는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이미 지시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그 예타라는 게 기획재정부에서 KDI라고 국토개발연구원, 예. 한국 그 개발연구원에 이제 넘겨야 되는데 벌써 다음 주면은 넘길 것 같습니다. 아직 용역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넘기겠다. 그래서 지금 벌써 그 예타를 시행하기 위한 팀을 짜는 작업에 들어가는 걸 보면 기재부도 매우 적극적이고요. 다음 이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시고 최대한 빨리 해서 이게 한국 경제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이미 내리셨습니다. 네, 또 하나 뭐 제주도민 입장에서 보면 뭐 아주 너무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할 겁니다만은 그 영남권 신공항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네네. 뭐 제주도는 끝났습니다만은 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네. 6월이면 뭐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데 네. 동시에 제주 제2공항 그다음에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에 우선순위에 밀릴 게 아니냐. 그리고 그쪽도 사업비가 뭐 4조 6천억 원, 5조 가까이 되는데 예산을 동시에 뭐 국가에서 한 10조 원 가까이 지방에 주겠느냐. 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뭐 저는 나름대로 그렇지 않으리라는 확신과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다들 걱정을 하시니까 그렇죠. 땡겨야죠. 확신은 좋은데 근거는 또 예. 네,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밝힐 수 있으시면 물론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제주공항에 오는 지금 국내선 여행객들이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청주, 양양, 무안, 대구까지 거기에 오는 예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120시간 통과 무비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서울도 관광 가고 경주도 가고 광주도 가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제주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이 원래 KTX가 개통되면서 팔이 날리는 공항이고 그래서 뭐 러시아 화물기 뭐 덤핑으로 받고 이러다가 제주에 대한 붐이 불면서 120시간 만 5일 통과 무비자를 통해서 지금 다른 지역의 지방 경제와 지방 공항까지 지금 매번 신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까지도 제주공항은 빨리 확장을 시켜달라. 그래야 자기네가 손님을 더 받는다. 그리고 이게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다 돼 있습니다. 대신에 영남권 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 지방 공항이 5개나 있고요. 지금 김해공항이 포화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옛날에 제주공항이 포화냐 아니냐 이렇게 할 때처럼 그 정도 단계지 이미 포화가 돼서 오는 사람마다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공감대랑은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본 분들이 지금 대통령도 영남 분이시고 부총리 예산 차관 전부 영남 분들인데 영남 분들부터가 제주도는 이거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방심하면 그렇죠. 언제 마가 낄지 모르니까요. 마가 끼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합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뭐 그 중국인에 대한 그 제주 노비자 정책이 어느 정도 이 공항 건설하는데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셈이네요. 물론입니다. 예. 네. 만약에 다른 지방에서가 아니 뭐 제주 관광객 그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가 제주도가 커져야 다른 지방 경제도 살아난다라는 어떻게 보면 연합전선이 동반성장. 네. 이해관계가 자연스럽게 맺어진 거고 그만큼 제주는 보물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른 지방공항에 대해서 혈액을 보내주는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브가 많네요, 그러면. 허브는 환승공항을 허브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무비자 통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관광객 공급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벌써부터 뭐 소음이나 보상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본격적으로 공항 건설이 또 시작이 되게 되면 뭐 예상치 못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뭐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방안, 그리고 어떤 전담 조직,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 개개인의 어떤 의견 수렴, 그리고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 이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그 조직이라든가 어떤 대안,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도정 전체가 총동원해서 범도적인 기구를 이미 제가 본부장을 맡고 그렇죠. 예, 공항 확충 지원 본부로 돼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협력을 하는 기구고요. 여기서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그 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을 현재 그 담당 과도 좀 늘리고 해서 주민 소통 부분도 인력들도 바로 보강을 하고 해서요. 지금 그 정원을 늘리기 위한 조례를 바로 도의회에 지금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조례 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인사 조치를 통해서 이미 서귀포시, 성산읍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에다가 인원들을 보충해 놨습니다. 관련 부서 인력들을 늘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네. 그리고 그 공항 건설 발표 후에 성산읍 일대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성산읍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주변 지역, 예를 들면 표선면이라든가 구자읍 지역 여기가 지금 땅값이 벌써 들썩들썩 하고 있다. 뭐 저희들도 취재를 갔다 온 결과는 뭐 대정읍 쪽에 있던 부동산 업계가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부동산 투기 부분, 뭐 땅값 상승 부분, 오히려 없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삶의 질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저희도 사실은 원래는 그 입지가 들어서는 5개 마을만 토지거래 허가를 묶는 그 이란, 이안, 삼안 중에 그 이란에 대한 그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산권 제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 묶인 지역은 오히려 거래가 제한되고 그 주변에 만약에 폭등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투기를 일으키면 그리고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저금리고 그래서 이건 투기를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민간 위원들이 성산읍 전체로 묶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 당일날 그냥 묶었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 표선 남원 그다음 이제 구자 조천 쪽으로 거래 건수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 이제 가격도 이제 급등하고 있다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성산읍은 어차피 앞으로 개발 이익이 있고 발전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아랫목이 뜨거워지면 윗목에도 여파가 가는 정도 그리고 서서한 우리가 어떤 용인해도 되는 정도의 어떤 토지 상승세라면 사실은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재산권 행사를 자제해야 되겠지만 재산권 제약을 만약에 이게 모든 경제 질서에 대해서 폭탄 같은 역할을 하고 이거를 제한해서 오는 재산권 제약보다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면 아마 해당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넓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토지 수용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또 네. 이주해야 되는 그 지역 주민들 네. 뭐 집을 마련하거나 뭐 그 농사를 짓던 분은 다시 농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토지 이제 돈벌이가 있는 데에 이제 돈이 몰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뭐 모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위험 수위를 넘어선다라고 판단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지사께서 취임 초기부터 누누이 강조하셨던 에어시티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지사님께서는 제주에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항 주변의 복합도시, 에어시티죠.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요. 앞으로 공항 건설 과정에 이 내용이 배제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에어시티라는 건 뭐냐면 원래 공항은 항공 관련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항에 항공 관련이 아닌 또 다른 부가가치를 낳는 경제적인 그 산업이나 시설들을 모아놨을 때 이게 소도시의 규모로 갔을 때 이것을 에어시티라고 합니다. 규모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에어시티가 이 옆으로 확대되다 보면은 공항 주변 도시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에어시티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공항이 과거처럼 특수한 계층이 쓰는 특수한 용도의 비행기만 뜨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출퇴근 시간으로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과 부가가치가 올라가면서는 거기에 호텔, 비즈니스 시설, 회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전시 시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심지어는 엔터테인먼트, 오락이라든지 관광 기능, 쇼핑 기능, 더 나아가서는 연구 기능, 그다음 산업체 기능까지도 여기에 집적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들이 전 세계적으로 거기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것은 왜냐하면 항공교통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거의 일일 생활권의 대중교통 수단화돼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항과 연결된 경제 활동이 그 유동인구와 거기에 따른 이동성, 접근성 때문에 거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자, 제주에 제2공항이 됐을 때 에어시티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자, 규모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거를 민자로 개발할 거냐, 공공이 개발할 거냐,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이걸 10년에 걸쳐서 할 거냐, 30년에 걸쳐서 할 거냐, 이 차이지. 에어시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철조망 바깥에는 유치밭으로 놔두자는 얘기, 풀밭으로 놔두자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은 개발 제한이라는 불이익만 안게 되고, 여기서 떨어져서 있는 토지 매매 거래 허가도 제한을 안 받고 있는 이런 데들만 사실은 그 개발 차익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피해 보상과 개발 이익의 어떤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도 공공이 개입하는 에어시티 기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항 자체는 국비로 해서 가는 거고, 네. 공항 주변 개발은 공공 또는 민자인데, 아마 저희는 공공을 가급적 키웠으면 좋겠고요.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공공만으로는 뭐 저희가 아무리 파이낸싱을 하더라도 부족할 겁니다. 민자도. 예산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은 공공에서 가겠다.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항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그다음 저희가 공항 주변에 보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전부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어서 그걸 공원으로 지정을 해버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뭐 우리가 다른 지방에 보면 역에 있는 역세권을 난개발하고 뭐 이 다른 그 자본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네. 제주 그 행정에서 딱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네. 지역 주민 또 제주 도민 자본이 그 주도로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가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죠.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개발 이익을 주민 또는 도민에게 환원해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을 국비로 지어지는 공항만 놔두고 나머지를 방치하게 되면 난개발도 막을 수가 없고 개발 이익도 저희가 구경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이라는 것은 제주의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파이낸싱, 금융수단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지금 공기업들, 뭐 개발공사, 관광공사, 뭐 다른 수익원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JDC도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공항공사랑 정부의 우리 국가의 공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내지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만약에 이게 힘이 붙이면 확보만 해놓고 단계적으로 가도 됩니다. 왜 우리 세대에 왜 또 제 도지사 임기 때 다 해야 됩니까?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 그 방침과 그에 따른 토지의 구획을 정확히 해놓으면 단계적으로 가도 되고요. 네. 네. 뭐 지사께서는 일단 공항 개발 과정에서 어떤 에어시티의 개념을 도입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 밑그림, 청사진은 해둘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런 요 정도로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제주공항 건설도 앞으로 산 넘어 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에어시티를 동시에 추진하는 거냐? 그 하나 제주공항 되는 거에 또 영향을 또 쏟아부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공항은 국비 사업이고 공항 공사에 제주도가 관여할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건 국가에 와서 짓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을 교통을 어떻게 맞물리게 할 거냐, 아니면 공항 주변을 만약에 우리 제주도가 개발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것들과 다 조화가 돼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협력을 해야 되지만, 공항을 만약에 완성한 다음에 주변을 개발하려면 거기에 우리가 억지로 맞춰야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 기본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그 주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 그림을, 밑그림을 그려서 정부의 공항 개발과 그 주변에 대한 것을 그림을 맞춰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공항 기본 계획이 들어가는 앞으로 빠르면 6개월 뒤에는 우리가 이 주변 도시 계획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공항 공사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공사는 10년 뒤에 될 수도 있는 거고 20년 뒤에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계획을 안 해놓으면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만약에 민간 상업시설들 내지는 그 개발 투자들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때 아무리 도민이 원해도 그때 가격으로 그걸 땅을 사서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에어시티와 관련된 기본 계획은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그러니까 에어시티에 대한 기본 계획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항 주변 도시 계획을 하면 당연히 네, 그게 그거죠. 네. 예, 에어시티 계획이라는 걸 따로 에어시티라는 건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에서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그 도시 계획 또는 공항 주변 종합 개발 구상 계획. 내지는 예. 계획은 예. 저희가 이제 내년도 되면 곧바로 기초 영역에 좀 들어가서요. 용역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모형 개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아마 2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의 제2공항 주변 개발에 대한 모형 연구 이 부분을 해서 어떤 형으로 해야 제주의 실정에도 맞고 제주 도민들의 어떤 이 도민 현재 향토 자본이나 공공 자본 역량에도 맞고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개발 이익에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이 공항을 기존의 제주시 서귀포 제주도 전역과 연결시켜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될지 모델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놓고 그다음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도민 설명회라든가 뭐 네. 토론회 이런 자리에서 뭐 에어시티 개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 보면 유럽의 경우는 성공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뭐 인천공항이라든가 일본 오사카, 뭐 간사이 공항 경우는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주는 뭐 공항 복합 도시가 아니라 관광 인프라 개념이다. 뭐 이런 뭐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사실 분명히 제가 그때 토론회에 참여를 했으면은 네. 서로 오해 없이 네. 다 좀 서로의 그 지적하는 점도 타당한 점이 있으니까 다 정리를 했을 텐데요. 그때 제가 토론회를 참석을 안 하고 나중에 보고서 인천과 간사이가 실패 사례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하고 간사이가 누가 실패 사례라고 그러면 실패 사례 아닙니다. 거기서 지적했던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환승 허브공항을 꿈꿨거든요. 일본 간사이도 환승 허브공항을 꿈꿨는데 중국의 상하이 공항 같은 경우가 워낙 크게 지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인한 환승 기능을 원래 목표만큼 못하다 보니까 원래 구상이 차질이 빚은 게 아니냐 이런 거에서 이런 거는 물류나 여객 환승에 대한 허브 공항으로서는 인천과 간사이가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인천에 있는 지금 거기 면세점 공항 도시 보십시오. 거기 하얏트 호텔 뭐 그리고 지금 저기 국제 복합 리조트까지 2개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오사카 간사이도 거기에 지금 바다 위에 가서 매립해서 지어가지고 그 공항 시설 자체는 완벽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와 여객의 국제적인 허브 역할이 안 된다는 거죠. 제주에 들어오는 제2공항은 환승 허브 공항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관광 중심 공항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에어시티가 유럽에서는 성공했는데 제주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용어 자체가 거기서 에어시티라는 거를 어떤 물류 허브라는 개념하고 혼동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자꾸 혼동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스키폴, 네덜란드의 스키폴이나 싱가포르의 창의는 성공을 했는데 우리랑은 다르고 거기 승객도 합쳐서 한 4천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제주공항하고 제2공항 합치면 4,500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제2공항도 에어시티 기능을 가져야 되고요. 현재의 제주공항도 에어시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현재 제주공항에 대한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4시간 운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지사께서도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에도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필요하다. 뭐 공항 운영 효율성도 높이고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분명히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생기는 소음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뭐 이 때문에 그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있는데 과연 제2공항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 보실 때. 지금 인천공항을 빼고 우리나라의 국내 공항은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1940년대에서 한 60년대 정도 사이에 도시의 외곽에 가서 지어놨는데 도시가 팽창되면서 도시로 다 포위돼 버린 겁니다. 그럼 24시간 운영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도시를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주의 제2공항은 물론 지금 5개 마을에 얹혀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소음 때문에 뭐 도저히 운항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죠. 근데 전체적인 그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현재 관광협회라든가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24시간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공항에 오게 되면 현재 우리도 괌이나 동남아 갈 때 새벽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새벽에 들어옵니다. 왜냐? 공항 이용료가 싼 것도 있지만 새벽에 도착해야 공항 수속 밟고 해가 뜨자마자 관광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관광 프로그램이 어떤 뭐랄까요? 하루를 벌 수 있는 거죠. 하루를 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그 2시간 동안 이용해서 몇 손님을 받았냐 덜 받았냐 이게 아니라 이 전 세계로부터 관광 좀 더 고급의 다양한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그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24시간 공항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렇게 득을 봤는데 그 소음 피해하는 사람들은 어떡한 말이냐. 그렇죠. 새벽에 소음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주를 하든지 뭐 이주를 하는 게 아니 뭐 그냥 내놓고 그냥 딴 데로 그냥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은 상업지구로 개발을 하고 주민들은 상업지구에 대한 운영권이나 지분을 갖고 주택은 뭐 한 출퇴근으로 한 10분, 20분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가서 주택지구를 만들어서 조용하게 거주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4시간 공항 운영 공항 여부는 그야말로 앞으로 어떤 이 주민들의 판단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인 앞으로의 이 관광업이라든가 아무튼 개발 이익에 대한 배분 구상 이런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 뭐 24시간 운영 문제는 뭐 공항 기본 계획을 짤 때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공항 건설 과정에서 결정이 나도 되는 겁니까? 기본 계획할 때 다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한 거는 24시간을 전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전제로 하면 이착륙 그 소음 피해 구간은 전부 이주를 전제로 짜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돈까지 하다 보면은 몇 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공항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깥에 대한 부분은 에어시티와 맞물려서 이것을 상업지구로 가고 만약에 제주도가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확보를 하고 대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그 밑에서 새벽 한두 시에 비행기 뜨는데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러면 이주를 가면 그 이주에 대한 대책, 생계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토지를 저희가 현물 출자로 평가를 해서 매우 가중치가 주어진 특혜에 가까운 조건들을 저희가 어떤 이 투자로 환산해 줄 그런 방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항 복합 도시 계획이 뭐 그러면 뭐 꼭 먹고 알 먹고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될 수 있고 네. 지금 뭐 농지라든가 임야를 네. 상업 지역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되는 부분이고 물론입니다. 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그 완충 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연구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도 한번 보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제2공항이 완공되게 되면 뭐 지금 현 공항하고 지금 공항이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공항 두 개를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네네. 한쪽은 국내선, 한쪽은 국제선.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될지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네네. 우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 둘 다 국내선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선이 4천만인 걸 전제로 공항을 두 개를 지었는데 4천만을 한 공항에 담는 그 규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둘 다 국내선이고요. 근데 국제선을 둘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하나로 모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게 되면 출입국을 비롯한 출입국, 세관, 그다음 정보기관 이런 등등의 국가기관이 두 군데 있어야 되니까 이건 국가가 부담스럽고요. 만약에 국제선을 한 곳으로 몰게 되면 항공사가 국제선, 국내선을 다 쓰는 항공사는 양쪽 다의 사무실을 운영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영비가 올라가고 항공료에 대한 인상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앞으로 공항 기본 계획대 또는 이거는 계획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시공까지 하면서 막판에
개장하기 전에만 결정하면 되는 결정하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항이 두 개가 새로 건설되게 되면 공항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게 도로인데요. 네. 도로를 그 공항 제주공항하고 제2공항하고 뭐 이게 화물도 여기서 운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객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가 네, 있고 네. 또 환승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연결 계획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를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신가요? 뭐 현재로는 우선 이 공항부터 빨리 그 소위 예탈하는 부분부터 좀 보내놓고 그 다음 다시 정부랑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우선 제2공항하고 지금의 제주공항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도시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공항도 성산에 생긴다고 해서 이 여기가 위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특히 앞으로 제주 신항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여기는 항구와 공항을 항만과 공항을 겸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런 역할로서 지금 제주를 키워야 되고요. 거기와 제2공항은 아무튼 교통망은 욕심 같아서는 뭐 20분 전후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 그 성산의 공항과 현재의 서귀포시와 강정항 이게 또 어떤 이 성장 축으로 쾌속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제주도가 어떻게 네 개의 축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주공항, 그다음에 신공항, 예. 중문권, 그다음에 서부권. 예. 네. 서부권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 공원이 있죠. 예. 네네. 그렇게 하면 뭐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우려되는 게 지금 제주공항 포화 상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처방도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2018년까지 해서 고속 탈출 유도로라든가 어떤 계류장 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 20년이 아니라 2025년, 23년 빨라야 23년, 25년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혼잡도는 어떻게 지금 글쎄 그게 정부도 고민이고 제주도도 고민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한 2,700억인가 이렇게 들여가지고 터미널 확장, 그다음 이제 기존 제주공항의 활주로에 들어가는 거, 빠져나오는 거, 그다음 이제 그 터미널에 비행기를 대는 주기장, 뭐 이런 부분들을 확장 공사를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완공이 되면 지금보다 조금 쾌적하게 3,100만 명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시간에 비행기가 한 38대씩 뜨고 내리니까 1분 30초마다 한 대씩 뜨고 내리니까 사실 좀 아슬아슬합니다만은 가능은 하다 그러고요. 대신 그럼 2020년까지는 가능한데 아무리 빨리 해도 2023년까지 3년이 비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과제죠. 아무튼 정부와 제주도도 머리를 맞대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뭐 손님 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손님 덜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바로 안전 문제로 연결됩니다. 공항에 한번 사고라도 나보십시오. 이거 그렇죠. 국제 뉴스를 타는 순간 제주도에 그렇죠. 브랜드가 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대책을 아무튼 마련을 신항이다, 해내겠습니다. 공항이다. 하여튼 일복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제주의 발전을 위하고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내놔야 될지도 모르고 또 설사 땅을 안 내놓더라 하더라도 머리에 항공기 소음을 이고 살아야 되는 주민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그것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함께 우리 제주 모두의 아픔과 부담으로 안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특히 제주 도민들께서는 이미 그 지역 주민들 자체가 찬성했던 반대 역간에 아무튼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그런 운명을 떠안게 된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민들을 대해줬으면 좋겠고요. 반대한다고 해서 뭐 제주도 발전을 안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앞으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심지어는 지금 뭐 활주로를 뭐 돌려라, 터미널을 바꿔라 이런 욕구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다 전달을 하겠고요. 앞으로 보상, 나아가서는 피해보는 사람 따로 있고 배불리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이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보상과 개발 대책을 확실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의 미래를 바꿀 제2공항 건설 사업은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항 지역 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과 배려와 함께 철저한 갈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한데 모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